네, 첫 순서는 끝장 전략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매 판매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또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이제 반면에 인플레 우려도 없지 않은데요. 이제 호황제가 조금 겹친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은 물가라는 그 리스크 요인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연준이나 IMF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리스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사실은 시장에 그 하락 압력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3분기와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경기 성장률이 내년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리플레이션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기 지표, 특히 산업 생산 지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던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이 조금은 안 좋은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게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게 3, 4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 전망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에 직접 영향 줄 수 있는 변수, 이번 주의 변수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대부분이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특히 3분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실적이 좋은 시기입니다. 실적이 피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해도 이 이익 모멘텀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4분기는 이익 전망치가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반 경지성을 방어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단이 좀 막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좀 상하단이 막혀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3천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도 2,900에서 2,030 정도로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 수준에서 보면은 하락이 좀 더 룸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3,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도 안 좋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11월,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3분기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상승을 견인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두 가지 파도를 넘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 그게 이제 11월이겠죠. 그때까지는 그 파도를 넘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운임 가격 이런 가격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매수 전략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지표가 조금 수그러질 때 그리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쯤이면 파도를 넘기고 난 뒤에 저희가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파도를 넘길 때까지 기다리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코스피 지수가 2,900에서 위협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 투자가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은 3,000포인트 넘겨 있습니다만 우리 조현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당분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하게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한국의 백신 보급률이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야 합니다. 일례로 아시아 시장에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던 이유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저점으로 이제 좀 줄어들고 많이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를 낮추지는 않았고 확진자 수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국인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지수도 좀 박스권이고 외국인도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시장에 좀 그닥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지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오히려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지지부진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말씀드린 대로 11월 그 파도를 저희가 넘어서기 전까지는 지속된다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전략을 짤 때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파도 이후를 보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희는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성장주를 그동안 많이 담았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민감 가치주 쪽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이후에 올라갈 업종들은 저희는 유통이라든가 의료 그리고 카지노, 비철금속 이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성장주를 담고 싶다라고 본다면 친환경, 수소라든가 이런 쪽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테이퍼링 이후 파도를 넘어선 이후의 시장 전략을 지금 짜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경기 민감 가치주로 대응 전략을 짜나가 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NL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